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최승윤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세계관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나는 나보다 똑똑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세계관 정리를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감성이랑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감성이랑 이성 이야기는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 여기다 포함을 시킬지 아니면은 세계관 세 번째 이야기에다가 포함을 시킬지 한번 영상을 만들면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이야기는 진화론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아니면은 창조론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지만 공식을 쓰거나 이렇게 도표를 만들 때도 시간이랑 공간이랑 따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시간 에너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속도를 낸다라고 하면은 공간 에너지를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은 같은 거지만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은 따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완전히 다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전 진화론과 창조론은 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 사실은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나 이쪽에 좀 종교적인 이야기는 좀 민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불편하니까 좀 지워 놓을게요. 자, 다시 얘기를 해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물의 영장,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지금 거의 만물의 영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지구의 주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는 개미가 지구의 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이랑 외계인들이 봤을 땐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인간이 지구를 지금은 지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세포에서 분열을 해서, 요거 제가 여러 번 그렸었는데, 세포들이 이제 분열이 되는 애가 있었고 그대로 가는 애가 있었고 아니면은 분열을 이렇게 하는 애가 있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또 고대 생물로 그냥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진화가 돼서 물고기가 된 애들도 있겠죠. 여기서 다시 바다에 그냥 살던 애들이 있을 거고 그냥 땅으로 올라온 애들이 있을 겁니다. 땅에 올라온 애들 중에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날아간 애들도 있을 거고 그냥 땅에 있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다르다를 만들어냅니다. 다르다를 만들어내고 내가 온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과연 뭐가 정답이었을까에 릴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종적으로 보면은 진화를 하지 않았던 세포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인간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내가 정답이었다라고 뭐랄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은 요 중간쯤에 있는 바닷속의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원시 생물들이 현존을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원시 생물에서 어떤 애들은 진화를 한 애도 있을 거고, 나는 원시 생물 정도가 지금이 적당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길게 장수를 하는 생물들이 있죠. 제가 좀 전에 나온 얘기니까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이건 상대적인 거지만 장수를 하는 생물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그런 생물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어떤 것들은 그냥 며칠만 정말 살다가 죽는 동물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지구상에서 나무 같은 거는 1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도 있고, 생물체도 어떤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하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젊을 때는 0 할 때는 0이라고 하면 젊었을 때는 변화를 되게 빨리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것도 어렸을 때 배우면은 여러 가지 언어들을 잘 습득을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언어도 배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변화를 사실은 잘 하지 않게 되어요. 물론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인간들도 그렇고 어떤 다른 생물들도 보면은 좀 나이가 들고 길게 살수록 사실은 젊은 사람들보다 변화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인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류가 있었잖아요. 지금의 현생 인류가 있고 아주 옛날에 고대 인류 중에서도 여러 고대 인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저는 한 1000년을 사는 약간 엘프 같은 인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그냥 가설인데 1000년을 사는 엘프 인간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거인족도 있었을 수도 있죠. 자, 그냥 가정입니다. 자, 인간 중에 암수가 없이 그냥 무성생식을 하는 인간이 있었다라고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는 집단 사회를 이루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냥 홀로 지내는 거를 좋아하는 인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랑 이게 지금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홀로 그냥 살아가는 인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저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끔 언급을 드리지만 좀 과하게 너무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자, 아마 이 홀로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옆을 좀 지웠습니다. 자, 이 홀로 사는 사람들은 아마 다재다능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싸움도 싼 사람들보다 잘했을 거고, 그리고 뭐 생명력도 강했을 거고, 어쩌면은 지능도 일반적인 인류보다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생 인류보다도 훨씬 높았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서 현생 인류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가정을 세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혼자 살려고 했었던, 무리를 지어 살지 않으려고 했었던 인간들보다 현생 인류가 옳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제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그냥 가정입니다. 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홀로 사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 인류보다, 현생 인류보다 뛰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현생 인류들이 문명을 만들어가고 뭔가 사회를 만들어가고 기계를 만들어가고, 물론 초기 단계의 사회에서는 쟤네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사람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죠? 그 조별 과제 할 때, 자, 이거 얘가 참 좋겠네요. 자, 조별 과제를 할 때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와, 혼자 하는 게 낫겠다. 혼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조별 과제를 했는데 뜻도 안 모아지고, 누구는 뭐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사람이 반드시 모인다고 혼자보다 결과가 좋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아주 많은 경우에서는 그냥 뛰어난 혼자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제 고착화가 된 게 이제 홀로 사는 인류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재다능했지만 이 조별 과제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아주 커지면은 이것이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전쟁도 일어나고 뭔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회와 문명을 이뤄낸 현생 인류에게 뒤처졌고, 그리고 그래서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흡수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인류의 피가 지금까지 흘러가지고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암수가 없는 무성 생식을 하는 인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동성동본을 인간이 금지를 하고 있죠. 뭐 금지를 안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유전학적으로 너무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마 인류는 아주 옛날부터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뭐 유전자적인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그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전자에서 그렇게 하면은 페널티를 줬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 대륙 아니면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포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총칼로 싸워가지고 이기기도 했지만, 유럽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에 와서 어떤 재앙을 일으켰죠? 바로 세균의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외계인을 만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자, 이때를 토대로 지금 과학자들이 외계 문명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행성을 갔었을 때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세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생각해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갔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확장되면은 당연히 외계인들을 만났을 때도 새로운 세균에 감염되면은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예측을 해보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대의 인류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 중에 가장 건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뭐 어떤 특정 나라를 가면은 뭐 물이나 그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디에 가더라도 별다른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잘은 없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무슨 병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갈 때는 갔다 온 사람들은 뭐 헌혈을 하지 못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된다라든가 그런 게 있죠.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몇 개 단계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좀만 멀리 가도 거기 사람하고 여기 사람하고 세균이 잘 맞지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죠. 우리가 옛날에 천연두의 발달을 일으켰잖아요. 천연두가 어떻게 발달이 됐죠? 아주 약한 세균을 투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면은 인간은 그 면역력에 강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달은 두 군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세균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떠한 세균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 면역력과 이 면역력을 물론 뭐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섞이게 됩니다. 면역력이 2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냥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의 경험과 여기에 있는 사람의 경험, 쉽게 말해서 유전자가 합쳐져야지 발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암수가 없이 무성생식을 하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면은 현생 인류들은 여기 사람 만났다가 저기 사람 만났다가,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런 유전자의 교환이기도 하고 유전자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뭐 허무하게도 뭐 간단한 세균에 감염이 된다라든가 어떻게 돼서 사라졌을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자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앞서 말했듯이 그냥 가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인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아주 원시 지구에는 산소량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룡들이 굉장히 컸었죠. 그 당시에는 나무도 컸었고 벌레나 곤충 같은 것들도 컸었고, 근데 지금은 산소량이 그때만큼 크지 않은데,
뭐 이때 있었던 뭐 공룡이랑 같은 시대 때부터 살아남았었던 거인족이 있었다. 뭐 어딜 보니까 킹콩도 실제로 존재를 했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옛날의 인류니까 킹콩이 어떻게 보면 거인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산소가 높았을 때는 거인족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었는데 산소 함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거나 유지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도 작아지고 다른 생물들도 작아지잖아요. 나무도 크고 생물도 크면은 내가 먹이를 구하기가 용이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큰데 나는 거인이라서 큰데 나무랑 생물은 작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먹잇감을 구하기가 힘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거인족도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천년을 사는 엘프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랑 좀 비슷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진시황도 그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뭐죠? 노화가 되지 않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자, 이렇다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의 진화는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겠죠? 자, 진화론 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천천히 가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진화라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과정까지 설명하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진화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류 전반적으로 진화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이 뭔가 세상의 끝, 세기 말, 아니면 지금보다 더 발전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든가, 그리고 더 이상의 발전이 필요한가? 라는 것 자체에 의문이 생겨요. 왜?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몇 개 없고 텔레비전 없고 휴대폰 없어도 다 살만 했고 다 재밌게 놀았고 더 뭔가 이렇게 낭만이 있었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더 이상 세상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우리가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자식을 낳거나 이렇게 세대가 거듭을 하면서 진화를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자체가 오래 살아남는 게 좋다. 더 이상 진화를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생 인류 중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엘프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래서 천년을 사는 엘프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길면은 한 1만 년 정도까지, 아니면은 1만 년에서 한 10만 년 정도까지는 이 엘프들이 우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과학 기술도 있고 굉장히 좀 똑똑하고 여러 가지로 좀 뛰어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현생 인류의 진화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뒤처지게 됩니다. 뒤처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워낙에 높은 문명을 해놨으니까 발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앞서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지구도 생겨난 지 몇십억 년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계속 진화를 거듭해왔던 현생 인류한테 뒤처진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뭐 끝이 없을 거고, 자,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현생 인류만이 살아남고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어떠한 인류 중에 하나는
인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지금의 지능보다 훨씬 더 높은, 뭐 아까 홀로도 얘기를 했지만 지능이 훨씬 더 높은 인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네들은 지능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진짜 뭐 핵폭탄을 했던지 아니면은 뭔가 화학전을 했던지 지능이 너무 높아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지금 인류나 사회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왜 필요했었는지.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요거는 지금 판타지적인 얘기니까 지능이 너무 높은 현생 인류보다 지능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라고 해보죠. 자,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세포부터 얘기했죠. 세포부터 이렇게 현생 인류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뭐 아예 세포나 그런 거 자체가 생겨난 게 한 20억 년 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까지 수십억 년 정도 걸렸습니다. 수십억 년. 자, 우리가 옛날 사람들 얘기를 할 때 뭐 몇만 년, 뭐 공룡들은 뭐 몇억 년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짧은 시간 같잖아요. 역사 같은 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한 10년 정도 집권을 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짧은 시간 동안 집권을 하려고 뭐 저렇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10년 동안 뭔가 집권을 한다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 생겨난 지도 뭐 10년 됐나요? 10년 정도 10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미 너무나 커져 있잖아요. 불과 20년 전은 네이버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네이버가 뭔가 우리나라의 부동의 인터넷 1위였다가 지금은 또 다시 뭐 구글이나 유튜브에 좀 밀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10년이 아니라 단 한 5년 정도만 잘 나가더라도 뭔가 저거는 막 불변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수만 년, 사실은 1년, 하루도 긴 시간이죠. 그런데 수십억 년 동안 엄청나게 치열했어요.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일까? 자, 여기서 현생 인류는 한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다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겠죠. 실험을 자 1년에 하나씩만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자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좀 비슷하죠. 저도 그림 그릴 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실험을 저도 1년에 최소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할 텐데 1년에 하나씩만 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수십억 년 동안 수십억 개의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실험에서 살아남은 게 현생 인류예요.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뱀을 보면은 무서워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어둠 속에 저는 이게 약간 그런 귀신이나 그런 게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둠 속의 인간도 본능적으로 무서워해요. 아마 옛날부터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인간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죽이려고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고착화가 되어서 뇌에 이제 그 내용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귀신 같은 걸로 인식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어둠 속에서 뭐 토끼가 나타난다고 무서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나 뭐 사자 같은 거 나타나면은 무섭습니다. 그냥 누가 저 사자는 위험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사자가 왕 이렇게 으르릉 그리면은 무서워해요. 물론 어린아기들은 그런 거 잘 모르기도 하던데 아무튼 내 유전자는
만만한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동안 저는 36년을 살아왔고, 진짜 길게 산다고 그래도 한 80년 살잖아요. 80년 동안 내가 뭔가를 연구하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엄청나게 해봐야 인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를 했었던 이 유전자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정보에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냥 감성하고 이성의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감성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감성이 있고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만 하나 드는 건데, 자, 내가 이성적으로, 자, 사자를 봤는데 무섭습니다. 사자를 봤는데 무서운데 왜 생각할까? 몸무게가 사자가 나보다 뭐 크고, 그리고 이빨이 있고, 사자가 나를 보면은 배고플 거고, 막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감성 감정을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런이라는 감정이 들어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즉각적으로, 아, 저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이성적으로 사고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 프로세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저거를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 하나가 압축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압축. 그렇게 복잡할 생각하는 거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 라고 되어 있는 게 본능이나 감정,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요것대로 모든 거를 다 치환시킬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치 우리가, 자, 연습을 통해서 뭐 축구공 연습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요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를 나중에는 본능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생각의 단계를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것이, 아,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성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이성보다 저는 똑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지금 감정이나 아니면 본능상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이성이 하는데 이성이 아주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던데 해가지고 이성이 감정을 방해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러면은 요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런 경우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은 그걸 하나하나 대답을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제가 작업을 할 때 계속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의 방해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성의 방해를 다스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순간적으로 순간순간의 감성, 여기다가는 뭘 해야 될까라고, 자, 계산을 하는 이성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 있는 하나의 점 하나, 막 이것, 그리고 수십 가지가 막 얽혀져 있고, 여기다가 크기, 그리고 이 캔버스의 올 하나하나까지 저는 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터치를 하는 게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이성적으로, 아, 이건 있으니까 이걸 하고 저걸 있으니까 저거를 하고, 이러한 계산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감정을 따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감정적인 그림이네. 그게 아니라 감정 안에는 이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이성이 쌓여 있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연습을 해왔고, 게다가 저의 조상들, 현생 인류가 지금까지의 엄청난 것들을 유전자를 쌓아왔기 때문에 내가 감정과 감성에 충실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이성적인 행위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시공간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따로 존재를 합니다. 자, 감성, 감정은 이성이 있는데 서로 감시자의 역할이에요. 이성은 감성을 감시를 하고 감성은 이성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게 더 상황마다 치우쳐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감시를 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감성에 대해서 감성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성적인 행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게 된 게 지금까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현생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를 하면서 쌓아왔었던 그 정보들은 내가 뭐 끼케야 뭐 어느 정도 배운 거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약간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거를 뭔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잠재력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엄청나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을 죽기 전까지도 다 못 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나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다 그리고 가고 싶은데 그리고 싶은 그림이 너무너무 많고 그림뿐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러니까 그 재능 자체가 현생 인류 자체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진화론적인 관점만 얘기하고 창조론 관점을 하나도 얘기를 안 했네요. 근데 창조론 관점까지 하면 또 너무 길어질 테니까 그냥 진화론 관점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창조론과 진화론도 구별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저는 그 자체도 하나로 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조론 이야기도 사실은 말만 다를 뿐이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뻔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 들으시면 그냥 신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내 안에 있는 잠재력, 이 유전자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십억 년 동안 쌓여온 유전자의 재능을 다 못 쓰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소재가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어디 가서 배워온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도 내 안에 뭐 재능이나 이런 거를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내가 찾아내지 못한 내 안에 우주 속의 여러 가지들을 찾아내고 뭔가 그거를 끌어내고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최승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물리학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에서 원자의 비밀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원자의 비밀은 새로운 것일까요? 아니죠. 이 모든 원자가 지금 우주상에서 그냥 뻔하게 항상 하고 있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인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자에 대해서 뭔가를 공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원자핵과 뭐 전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비밀을 파헤쳐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내 안의 비밀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죠.
계속 비슷한 얘기를 좀 말 바꿔서 말장난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이런 이야기는 이런 영상들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영상도 그렇고 이 두 번째 영상도 그렇지만 이게 제가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사실은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세계관, 전제 조건, 아이고. 자, 전제 조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거기 댓글에 세계관 댓글에 되게 흥미롭다거나 아니면 다르게 하겠지만 이거는 흥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예 너무 당연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파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할 때 이것 자체는 뭐 2는 MC의 제곱이나 1 플러스 1은 2인 것처럼 그냥 당연하다라는 생각 안에서 저는 그 안에서 논리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승윤의 작품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분들은 요걸 그냥 아예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를 믿고 그리고 현생 인류를 믿고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감성하고 이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에서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 영상도 저도 이게 내용이 짧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5분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어요. 다음 영상도 아마 세 번째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한 전제 조건은 뭐 그렇게 많으면 안 되는 거니까. 아무튼 세 번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기분이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